그래서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물을 자주 공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영양생장이 생식생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물이 잘 빠지기도 하지만 생식생장이 되게 강한 품종이 바로 배지가 펄라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일부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은 나는 펄라이트를 하는 이유가 겨울에 습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 물을 얼마 안 갖고 있잖아요. 배지가 갖고 있는 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습해가 적게 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굳이 습해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할 수 있거든요. 통제할 수 있어요. 습해 안 나게 하는 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배고 잘 뜯고 마감 시간 잘만 지키면은 특별하게 저희 습해 날 일은 없어요. 특히 배고만 잘 뜯어요. 배질 붓게 보면은 배질 붓게가 크면은요 다량수에 작으면 소량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앞면하고 코이어를 얘기할게요. 앞면이 크다고 했어요? 코이어가 크다고 했어요? 코이어의 볼륨이 유효수분 함량이 작기 때문에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다량 소의 전력을 짜고요. 그 다음에 앞면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좀 작으니까 소량 다회전력이고 펄라이트는 그냥 다르죠. 펄라이트는 배지의 볼륨은 한 거 없다. 그냥 얘는 물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빠지기 때문에 얘는 소량 다회전력을 짜요. 얘들은. 그 다음에 배지의 양이 많을수록 급여 관리가 하죠. 여기서 이제 하나 코이어 배지를 해볼게요. 앞면 같은 경우는 공산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품이 균일해요. 코이어 배지는 어때요? 다르죠. 더스트가 많은 게 있고 더스트 칩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스트가 많은 건 어떤 전략진이 좋아요? 다량 소외 전략을 쓰고 만약에 칩이 많은 건 뭐예요? 소량 다회 전략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혹시 모르실까 그러는데 지난번에 제가 더스트 관련 얘기했죠. 더스트가 많은 게 비싸요? 적은 게 비싸요? 더스트 비율이 높을수록 비싼 배지예요. 근데 오해하는 것 중에 여기서 말하는 더스트라는 건 파인 더스트가 아니라 거친 더스트. 예. 자, 더스트 가루가 굉장히 고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쓰레기예요. 이건 부풀어 오르지 않고 양분을 저장하지 못하고 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쓰레기 배지고 그거 말고 거친 입자가 조금 굵은 더스트 가루가 있어요. 그것들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OEM하는 사장님 말고 실제로 그 배지를 스리랑카에서 생산하는 분하고 그쪽에 있는 업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 파인 더스트는 그냥 쓰레기라 발판 만들 때 사용한대요. 주로 이런 발판 만들 때 사용하고 거친 더스트는 배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국내에 보면은 약간 저가 배지들은 뭐가 많이 들었을까요? 파인 더스트. 굉장히 미세한 가루가 있고요. 어떤 배지는 또 가격이 싼 거는 칩이 굉장히 굵게 들어있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파이버가 큰 거는 뭐라 하죠?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거 있죠? 이것도 나쁜 배지예요. 섬유질은 끊어져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보면은 어떤 배지 보면은 섬유질과 칩이 많은 배지들이 있어요. 근데 주의점 하나가 비싸면은 더스트가 많고 파이버가 적어야 되는데 비싼데 파이버가 많은 배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싼데도 싸다기보다는 가격이 중간 가격인데 더스트가 좀 어느 정도 들어있고 그런 아까 말했던 두꺼운 칩이라든가 그런 파이버라도 파이버를 원래 길면 안 되고 잘라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때 진짜 파이버 넣을 때도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안 자르고 잘라서 들어간 배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비싼 배지라고 좋은 게 아니니까 특히 수입 배지 중에서 그러니까 좀 메이커 있는 배지 중에서 질이 안 좋은 배지들이 상당히 있어갖고 가격은 비싼 배지를 조심하느라. 그리고 배지량이 많으면 함수율을 조정하거나 배지 실수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배지를 큰 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 내가 수경 재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눈권의 함수율과 이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수경 재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작으면은 그 나름대로 함수율 조절이 안 되고요. 왜냐면 너무 물을 잘 빨아먹어요. 반면 너무 작으면 너무 커지면은 시골이 물을 빨아먹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리터의 물이 있는데 30리터의 배지가 있는데 물을 1리터 빨아먹었어요. 몇 프로 줄었어요? 합술이? 30% 줄었죠. 20리터는 1리터를 빨아먹었어요. 그럼 얼마가 줄었어요? 5%가 줄었죠. 그러면 10리터가 있는데 1리터를 빨아먹었어요. 10리터가 줄었죠. 그러니까 내가 배지가 작으면은 너무 편차가 심해버리고 배지의 볼륨이 너무 커버리면은 편차가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내가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물에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물을 더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을 덜 먹게 할 수도 없고. 함수율 편차가 크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데 바로 배지량을 보통 적당히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라는 거 뭐냐?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만 지키면 돼요. 그냥 많이 쓰는 거면 됩니다. 안면은 CLB에서 15리터, 코코넛 배지는 20리터를 쓰면은 왜 그 20리터가 됐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 써보니 20리터 정도 쓰면은 적당하구나. 안면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15리터를 쓰면은 보통 함수율 조절이 잘 되는 거냐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체로 같은 경우는 보통 제곱미터, 제곱평당, 제곱미터당 7에서 9리터를 쓰라고 하거든요. 7에서 9리터.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배지, 그로던 앞면 배지가 10리터짜리거든요. 10리터에서 15리터짜리인데 10리터짜리 배에다가 내가 만약에 그 4포기를 심었어요. 10리터에. 그럼 어떻게 돼? 그 비율이 거의 7에서 9리터 사이가 들어가 버리죠. 그 권장했던. 15리터에도 대충 9리터 위쪽으로 살짝 위로 갈 거예요. 20리터가 되면 어때요? 확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버리죠. 올라가버리죠. 배지 가격도 비싸지고, 내가 투자 비용도 비싸지고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래서 15리터 배지는 몇 포기 심습니까 보통? 6포기 심잖아요. 26포기 심죠 보통. 그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7에서 9리터를 맞추려고 보니 15리터짜리는 6개, 10리터짜리는 보통 어디요? 4포기 심죠. 다 이유가 있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특별히 우리가 교육을 안 해도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아요? 여태까지 남들이 해왔으니까. 그게 그냥 넘어가라고. 바로 그런 역사적 그런 연구자들이 과거에 경험을 해보니 7리터에서 9리터를 안면 기준을 잡아놨고 코코넛 배지는 그것보다 한 1.5배를 더 크게 잡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우리가 10리터에서 보통 15리터 정도를 잡다 보면은 거의 배지 사이즈가 그렇게 결정이 나요. 일단 우리가 급액 관리에 해보게든지 배지 함수는 작물의 빠르게 발달과 힘의 후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함수율이 높으면은 소리 바르게 줘야 되고 세력이 높다. 요 함수율이 높다는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에요. 여기 상대라고 뭘까요? 함수율이란 상대적 개념이 뭘까요? 여기서 함수율 상대적 개념. 첫 번째 뭘 봐야 돼요? 광에 비해서 함수율이 높으냐 낮으냐.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에는 함수율을 75%, 80%를 만들어야 되는데 약광기 12월 달에 광도 없는데 해도 원래 약한데 흐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함수율을 그때 어떻게 돼요? 함수율이 더 낮아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율을 한 60%대까지 주간 함수율 60%가 떨어뜨린 거죠. 근데 지금 60%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식물 스트레스 굉장히 세게 받아요. 지금은 75, 80%를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또 그다음 두 번째 거기다가 이제 식물의 크기. 식물의 크기가 크면은 함수율이 좀 높아야 되고 식물의 크기가 낮으면은 함수율이 좀 낮아야 되는데 왜 식물의 크기 작으면 그럴까요? 먹는 물이 별로 없잖아요. 클립스면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첫 번째 제일 큰 거는 광, 그다음 식물의 크기.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식한 지 얼마 안 됐죠. 얘들은 지금 80% 맞출 수 있어요. 왜냐? 지금은 워낙 증산량이 많은 시기라 맞춰도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시기 빼고 우리 12월에 심었어. 광도 없고 식물체도 작은데 함수율을 더 많이 들어도 되겠죠. 내가 반면에 8월에 심어서 12월에 갔어요. 그 사람은 12월에 심은 사람보다 뭐예요? 함수량을 좀 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60원 나온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효에 따라서 그 다르다는 거예요. 그다음 함수량이 보면은 함수량 함량에 따라서 높으면은 영양으로 가고요, 낮으면 생식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함수율 변화가 크면은 영양으로 가고, 작으면 영양하고, 크면 생식으로 가죠.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여름철에는 함수율을 높이려고 하죠. 왜 함수율을 높여요? 생식으로 가니까. 영양으로 못 가게 하려고 잡아 당기는 거죠. 계속 당기죠. 이렇게. 겨울에는 뭘로 가요? 생식으로 가죠. 영양으로 가죠. 어떻게 보면 함수율 차를 크게 만들어서 계속 생식으로 유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수율 변화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12월달 같은 경우는 물을 거의 코코넛 배지는 12시에 물을 끊어버리거든요. 왜 12시에 끊을까요? 함수율 차를 밤에 건조하게도 만들지만 함수율 차를 크게 만들려고 해요. 한낮에 함수율은 65, 70 올라가는데 우리가 70%가 됐다는 가정에서 우리가 12시에 물을 다 끊어버리면은 야간 함수율은 50%까지 쭉 떨어져요. 왜냐면은 낮에 증산을 계속 하다가 낮에 할 거 아니에요. 자정 관량이 있으니까. 계속 하다가 밤에 떨어져서 편차가 뭐 15%도 날 수도 있고 크게 상승하는 거죠. 반면에 지금 시기는 어때요? 해가 뜨기 2시간 전에 아니면 1시간 전후에 우리가 물을 끊어버린다면 그러면은 주야간 함수율 편차가 줄어들겠죠. 이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물은 주는 전략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오셨으니 다른 분들은 내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제가 계속 여기 한번 수다를 말씀드리면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물을 많이 주면 망하고요. 물을 조금 주잖아요. 조금 들다. 굉장히 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각오를 가져야 되느냐? 물을 적게 주겠다. 적게 주면 뭐예요? 조금 들다냈죠. 근데 많이 주면은 하나도 못 다냈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내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적게 가져오겠다는 마음을 갖고 내가 11월부터 2월까지 끌고 가야지. 그래도 물을 많이 줘. 사람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물을 많이 줘. 사람 심리가 물을 많이 주면 더 딸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짜 물을 적게 줘서 적겠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적게 준다고 해도 가보면은 그래도 마음에 안 들게 많이 주는 상황이 많아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항상 여기서 제가 물을 그러니까 11월부터 2월까지는 물을 많이 주면은 망하고 물을 조금 주면 들다는데 물을 그렇게 얘기를 교육을 아무리 해도 물을 들줘서 들다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그게 다 그런 재배하시는 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뭘 주면 더 딸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옆집 보니까 물을 나는 12시에 있거든 1시까지 주는데 옆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은 실제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더 잘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물을 더 줘서 잘 된 건 아닐 수가 높거든. 내가 한 건 물 하나밖에 차이 없잖아요. 다른 건 뭐 했을지 모르겠는 사람이. 뭘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난방을 좀 더 했을 수도 있고 필리핀이를 조금 더 일찍 교체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요인은 모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하고 나는 물 한 번 더 준 거면 그냥 다른 요인들은 전부 생각 안 하고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화 오는데 12시까지 물 주라고 했더니 12시까지 물을 줬대. 근데 옆집이 1시까지 주는데 물 2시까지 키우는데 열만 더 좋대. 근데 함수를 얼마예요? 그러면은 야간 함수리 50% 초반 나온대 겨울에. 그러면은 결코 낮은 거 아닌데요?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50% 초반 되면 겨울에 결코 낮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굉장히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는 함수율이거든요. 코코넛 배제거든. 근데 그거 갖고는 함수율이 농사 안 됐으면 함수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겠죠. 단지 그거는 그 사람은 함수율만 갖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거는 함수율은 적당한데 농사가 안 됐으면은 그거는 다른 원인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만 갖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요인들 중에 걔는 하나일 뿐이고 함수를 얘기를 한 이유가 겨울에 습해 받으면은 농사를 난 습해 안 받으려고 함수를 떨어뜨려야 먹어드려야 돼요. 목적은 농사가 잘 되는 목적이 아니라 습해를 안 받게 해요. 기복값은 먹고 가려고 얘기죠. 그래서 낮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급행 시간을 짧게 하고요. 그러니까 광량이 떨어지면 우리가 계속 8월부터 10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그래요. 10월 달까지는 2시까지, 11시, 11월 달은 1시까지, 12월에는 12시까지, 1월 중순까지는 12시까지, 1월 중순 넘어가면 1시까지, 2월 달 되면 다시 2시까지, 4월 되면은 3시까지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흐리거나 비가 온 날은 말 그대로 더 짧게 한다. 아예 안 주시. 저는 이렇게 하면 흐리거나 비가 온 날은 말 그대로 짧게 한다. 써놓고 바로 치고 주지 말아라. 웬만하면 주지 말아라. 특히 코코넛 배지는 주지 말아라. 앞면은 줄 수 있어요. 코코넛 배지는 아예 줄 생각을 안 하는 게 유리하다. 주고 싶으면은 한낮에 3.0 이상으로 한 번만 줘라.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비가 흐린 날 있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차를 놓고 한 3시간 세미나하고 나와요. 차 안이 어떨까요? 죽고는 그 얘기는 자녀 관련 지금 광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부족된 거죠. 그러니까 혹시 물을 주고 싶으면은 한낮에 이시를 높게 한 번 정도 주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를 물을 자꾸 주면은 이제 습해나거든요. 근데 광량으로 줘도 물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겨울에는 왜냐면요 이게 아까 그 광량보다 물을 적게 먹어요. 흐린 날은. 왜냐 습도가 뭐예요? 포화습도죠. 아까 광량 영향주제 뭐가 또 영향을 내줬어? 것처럼 습도 영향이 됐죠. 효율 100%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적게 먹겠죠. 적게 먹는데 그 일반 옛날에 했듯이 우리가 맑은 날 광량 주듯이 주면 돼요. 물이 오버가 되겠죠. 오버가. 그리고 또 하나가 식물이 물이 묻을 확률이 있어요. 결로가 물이 살짝 묻히면 증산을 멈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저 같은 경우 흐린 날 아예 꺼버리고 주고 싶으면 수동으로 돌리되 한 번 정도 주고 싶으면 이시를 좀 높게 한 번 정도 주는 거는 오케이. 그거까지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광관수는 우리가
그다음에 배지 수분 모역이 높을수록 짧게 한다. 그래서 배지의 수분 모역이 많으면은 물을 많이 갖고서 어떻게 해요? 급액을 마감을 좀 더 짧게 주라는 건 얘기예요. 그 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수분 모역, 그 코이어 배지가 대표적이다. 아까 제가 말한 건 코이어 배지 기준으로 제가 11시, 10시, 그러니까 11월 달에 1시에 12월 달에 12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안면은 그보다 30분 내지 1시간을 더 줘요. 왜냐? 수분을 적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적게 하고 있다는 건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배지 볼륨이 작다 보니까 물을 전체 분량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코이어 배지는 안면 대비 물 끓는 시간을 좀 더 길게 하고요. 늦게까지 좀 한 번 더 물을 줄 수가 있는데, 배지의 볼륨이 크고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물을 좀 일찍 끓는데, 그럼 코이어 배지 다르죠? 나는 칩이 엄청 많아서 물이 쭉쭉 빠져. 어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했던 12시 1시가 아니죠. 언제요? 조금 뒤로 물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인 배지에서 12시 1시인데, 이제 내 배지는 물 주는 대로 쭉쭉 빠져. 배지질 되게 안 좋아. 내가 물을 안 갖고 있어, 배지. 그러면 어때요? 물을 좀 더 늦게까지 물을 줘야 되겠죠. 근데 야간 이제 야간인데요. 야간에 이제 삼초에 비해서 양액을 흡수해. 예를 들어서 광이 없어도 물을 흡수하고 있다. 흡수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식물체가 양액을 흡수해야 돼요. 비료물을 흡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밤에도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에 그 양분을 공급해야 되거든요. 질소, 이산, 가리, 칼슘 공급하려면은 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에서는 이제 보통 자정훈련으로 한 번 급백하고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전에 2회 급백하는 보러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첨단 온실에 난방을 15도에서 18도를 한 사람들 오케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13도 난방을 하면은 밤에 이 정도 증가는 안 해요. 그리고 밤에 저온 관리에 따른 얘기는 또 뭐예요? 영양 현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 증산량 자체도 높고, 그 다음에 밤에 난방을 13도 관리했다는 게 뭐예요? 습도는 누가 높아요? 온도를 낮게 관리한 온실들이 더 습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내가 야간 급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온실들은 뭘로 지금 커튼을 덮어놓고 있나요? 수강 스크린이 있어도 하나가 반드시 오온다격이죠. 오온다격은 증산을 더 못하죠. 거기다 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찢어지겠죠. 물은 먹었는데 증산을 못해. 그럼 뭐예요? 물방울이 뚝뚝뚝뚝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절대로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보통 그래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야간에 배지가 건조한 게 아니라 아침에 일액이 나올까를 걱정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밤에 야간 흡수를 하게 되면 오전에 일액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웬만하면은 아주 이제 최첨단의 난방을 막 17도씩 하고 있고 수직팬 달아서 공기 유동 많이 만들고 이럴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춥고 4m짜리 이런 온실에서는 제가 볼 때 야간 증산을 할 만큼, 야간 급액을 할 만큼 증산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야간 증산 한다는 거는 아주 첨단 유리 온실에 난방을 15도, 17도 하는 온실에, 그리고 커튼도 직조 스크린으로 완전히 갖춘 스크린이 아니더 이런 스크린에서는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온실은, 그리고 보관까지 하는 온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 온실들은 했다가 잘못하면은 제가 얘기했죠. 물을 적게 주면 좀 덜 먹는데 많이 주면 못 먹는다고 했죠. 바로 이 상황이에요. 야간 급액을 했을 때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진짜 건조한. 그렇지만 내가 이때 약액급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예.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제가 본 온실 중에 야간 급액을 할 만한 성격의 온실들은, 그리고 온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난방 그렇게 충분히 하는 온실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야간 급액을 웬만하면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좋겠다. 그래 우리가 급액 관리의 간격을 보게 되면은 광량의 반비례하고 급액 간격을 설정한다. 뭐냐면은 급액 간격을 얘기할 때 광량의 반비례라는 건 뭐예요? 급액 간격을 광량 제어하면 돼요. 그러니까 100줄로 재어놓으면 어때요? 그냥 광량에 따라 반비례 급액 간격이 설정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광량이 이제 볼게요. 광량이 되게 센 시점은 보통 우리가 70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광량이 없는 시기는 150줄, 200줄에 한 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광량이 센 시기하고 광량이 없는 시기하고 왜 간격을 광이 강한 시기에는 뭐 70줄, 100줄로 놓고 광이 없는 시기를 150줄, 200줄에 한 번 물이 들어가게 할까요? 생식과 영양에. 광이 센 거는 영양의 생식이에요. 생식 생장이 강할 확률이 굉장히 없죠. 광이 센 시기에는. 그러니까 3, 4, 5, 6월 달에는 영양 생장이 아니고 생식으로 가죠.
반대로 10, 11, 12월 달은 어때요? 영양으로 가요? 생식으로 가요? 생식으로 영양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 얘기는 배지에 물을 주는 간격을 벌릴수록 생식으로 당길 수가 있고요. 좁힐수록 우리가 영양으로 당길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광량계는 이렇게 써 있어요. 700W가 넘어가면은 70줄에 물을 한 번씩 줘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600W, 400W 이하에서는 누적 광량 150줄에 물을 한 번씩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W가 내려가면은 200줄에 한 번을 줘라 할 수도 있고요. 설정을 할 때, 그렇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광이 셀 때는 더 좁은 간격으로 물을 준다. 그럼 아까 그거죠. 소량 다회 전략이죠. 좁은 간격으로 물을 탁탁탁탁 물을 주는 거죠. 여기서 구역을 나눌수록, 구역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구역이 적을수록 전략을 더 많이 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헥타르 온실이 있는데 2구역으로 나눌 건가 3구역으로 나눌 거니까 6구역으로 나눌 때 2구역으로 나누면 어떨까요? 전략을 더 촘촘하게 짤 수가 있고 6구역이라는 거는 구역을 더 많이 초구했기 때문에 내가 전략을 짜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근데 이제 급여 관련 그렇고요. 그럼 내가 물을 예를 들어서 구역을 적게 나누려면은 시공비가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구역을 많이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구역을 조금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돈이 많이 들까요? 조금 나누는 사람. 양의 기기가 비싸요. 일단 관도 더 굵어야 돼요. 스펙이 높아지니까. 네, 그렇죠. 압력도 세야 되고 압력 세면 뭐예요? 관이 두꺼워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더 구역을 적게 나눌수록 가격이 비싸죠. 근데 온실업체, 양액시설 하신 분들이 마치 선실 쓰듯이 구역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게 더 싼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난방은요 구역을 많이 나눌수록 더 비싸죠. 난방 거꾸로. 아니요. 파이프가 다 들어오는 관이 따로따로 들어와야 되죠. 이건 3웨이부터 더 달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 난방 구역을 나눌수록 더 비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3,000평을 2구역으로 하는데 한 구역 나누는 데 돈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온실의 구역을 저기 난방 구역을 또 쪼갤수록 온실이 더 균일해지거든요. 온실의 눈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면은 3,000평을 한 구역 나누는 집도 가봤거든요. 아유, 진짜 뒤쪽은 이렇게 멈춰있고 앞으로 도장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차가 커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일단은 저기 적과로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막 키가 빨리 크면 어떻게 해요? 바위계수를 줄이죠. 네. 왜냐면 햇빛양은 똑같으니까 뒤쪽은 어떻게 해요? 바위수를 더 늘리죠. 왜냐면 햇빛양은 비슷한데 온도가 낮으니까 개수를 늘려놔야 돼요. 왜냐면 화방 정제 속도가 앞에는 화방인데 뒤에 육화방이니까 우리가 뒤에 쪽은 이파리를 더 많이 나요. 잎이 더 크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11시부터 5시까지는 3시까지는 광도가 너무 자주 도배한다. 이 얘기는 광량보다 더 주라는 얘기예요. 광량보다. 광량이 작으면 도배 간격을 길게 한다. 그래서 가을철, 겨울철에는 보통 150줄, 200줄에 한 번씩 주고요. 그 다음에 안면 배지, 코코넛 배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아침과 저녁에는 양이 적음으로 도배 간격을 길게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2월 달에 이제 물을 주잖아요. 그럼 일주로 2시간 정도 물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일출이 7시 정도 뜨게 되면은 한 9시나 9시 반 넘어가면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12시에 물이 끝나죠. 그러면은 한 150, 200씩 한 2번 들어가면은 종료가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때도 파라방이에요. 12월 달에. 왜냐면 8월에 심었으니까 파라방 올라가겠죠. 근데 400, 500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5월 달도 뭐예요? 30파방이긴 하지만 이거 달려있는 건 뭐예요? 파라방이죠. 근데 얘는 얼만큼 들어가 물이? 하루에 평당 똑같은 포기로 제식밀도를 7.5줄 했대. 평당 7줄, 8줄 했으면 얘는 하루에 2, 3리터의 물이 들어가죠. 이게 그러니까 같은 파라방 이파리라 하더라도 12월 달에는 400에서 500은 충분한데 아까 말했던 5월 달에는 2리터, 3리터의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들은.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봄 생각하고 가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물이 너무 조금 들어간대요. 왜냐? 하루에 400~500밖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광량이 보세요. 12월 달은 600줄이 넘어가질 않았죠. 반면에 5월 달은요 3,000줄이 돼요. 그 다음에 5월 달은 12월 달 문을 잘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죠. 반면 5월 달은요 어떻게 문을 다 열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광량에서도 증산량은 봄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주는 방법이 일단 우리가 겨울철에 갖고 생활할 때 물을 안 주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중에 하나가 광량 자체도 한 5분의 1, 뭐 5분의 1에서 6분의 1밖에 안 되고 거기다가 문을 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량은 광량보다 더 썩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5월달에는 생식으로 생식으로 자꾸 가니까 우리가 물을 조금 더 습도를 높게 관리해야 되고 겨울철은 어때요? 보다 영양으로 가니까 주야간 배지의 편차를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을 더 적게 들고 일찍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래서 이 얘기를 200간격을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광도에 따른 관수 횟수래요. 이건 안면해 주는 데 볼게요. 보통 200W 정도 되면 시간당 한 번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000W 들어가면 시간당 6에서 8번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구역을 제가 쪼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약광기 때는 쪼개도 상관없어요. 근데 강광기 때 문제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볼게요. 1000W인데 내가 물은 6번, 8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광량보다 물을 더 줘야 돼요? 덜 줘야 돼요? 1000W가 들어오면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더 많이 줘야 돼요. 겨울철에는 광량보다 적게 줘도 상관없는데 여름철에는 더 많이 줘요. 근데 요거 목표가 또 하나 있었죠. 소량 다회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구역이 좀 예를 들어 1헥타르 4구역 정도 나도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다량 다회 전략을 짰다. 예를 들어서 100줄에 200cc가 들어가게 됐어요. 다량 다회로. 그러면 어때요? 200cc를 하면 6분이 들어가죠. 6분이 들어갔는데 내가 3구역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돌아갈 때 18분이 들어가죠. 한 번에. 그러면은 요 전략 못 쓰죠. 여기 볼게요. 800에서 요 왔을게요. 800만 넘어가도 내가 온실에 다량 다회 전략을 쓸 수가 없다. 다량 다회 못 써요. 왜요? 다량 다회가 하면은 1구역과 3구역에서 들어가는데 1구역이 또 물 들어가고 2구역 들어가고 3구역 물 들어갔는데 광은 벌써 1구역 와 있어요. 이제 이미 1구역이 벌써 얘가 작동돼야 돼요. 둘이 동시에 뜨니까 어떻게 돼요? 에러가 뜨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중간에 저걸 만들죠. 간격을. 그렇다 예를 들어서 광이 도달하더라도 20분까지 현안할 수가 있어. 왜냐면 내가 18분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에러가 떠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 간격을 20분을 만들죠. 그러니까 한 번 물 들어가면 20분 동안 물 들어가지 마. 근데 내가 세팅값을 만들어 놓고 광량값을 볼 때는 약 10분 한 번씩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전략을 다량 다회 전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되죠. 내가 얘기를 할 때 다량 다회 전략을 필요해서는 구역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구역을 만든 사람들은 특히 여름철에 그러니까 5, 6, 7월 달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기준은 보통 100에서 200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일의 급연량이에요. 보통 우리가 최소 한 70ml까지 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에서 200ml 기준이 어떻게 잡았느냐? 우리가 100 그리고 2분에서 3분은 그러니까 최소 70ml 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은 뿌리를 한번 적시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2분이라는 또 하나가 있는 게 배관의 물들이 있잖아요. 배관의 물들이 우리가 양액 공급할 때 한 번에 쭉 들어가나요? 고들어가고 배관에 있는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분 이하로 해버리면 2분 미만으로 하게 되면은 배관에 있는 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관에 있는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분이고 우리가 보통 3분에서 100에서 200물 100에서 200이라는 건 2리터 기준으로 3분에서 한 6분 정도 그리고 최하 2분에서 한 6분 사이에서 우리가 물을 공급을 한다. 그러면 하루 중에서 오전에는 다량을 한낮에는 소량을 유지하는데요. 오전에 다량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다량이 있고 낮에는 100을 주고 오후에는 150을 줘요. 그러니까 오전에 150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150을 주는데 이거를 줄 때 이 뜻이 100줄에 150을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150줄에 150을 주라는 얘기예요. 100을 빼려면은 한 번에 같은 물을 주더라. 예를 들어서 100ml 주는 것보다 200ml를 한 번에 왕창 주고 또 시간을 2배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분 간격으로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씩 100ml 주는 것보다 1시간에 200ml를 왕창 주는 것이 100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물량을 한 번에 많이 밀어넣는데 여기서 근데 내가 근권 이시를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오전에 어떻게 해줄까요? 소량 다회적으로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오전에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전에 많이 줄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많이 줄 수도 있지만
내가 근권인시가 낮아서 근권인시를 높이고 싶다고 하면은 소량 다회전이라고 치면요. 근권인시는 높아지고 또 하나 있어요. 소량 다회를 치면 함수율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요. 물론 다량 다회는 올라가지만 다량 다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양액값이 들어가잖아요. 소량 다회를 주게 되면은 근권 함수율이 올라가고 배액은 늦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배액이 늦게 나온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함수율이 올라가고 근권인시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근권인시를 떨어뜨려 함수율을 올리고 근권인시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0을 팡팡팡팡 주면은 함수율은 올라가고 배액은 근권인시는 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액을 관리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론은 3.0, 4.0이 아니라 2.5, 3.0, 4.0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근권의 함수율과 이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전략을 짜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가 근권의 이시를 떨어뜨리고 함수율을 높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전에 다량 다효율을 들어가죠. 근데 근권의 이시도 높이고 함수율은 높이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소량 다효율을 들어간다. 일반적일 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나는 지금 만족해. 그때는 어떻게 해요? 150에서 200 정도를 오전에 150줄에 200cc 한 번씩 탕탕 때리면은 아마 10시에서 일반적으로 동처 11시 사이에서 배액이 첫 배액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첫 배액이 일찍 빼는 방법은 팡팡을 왕창으로 좀 일찍 주면 좀 일찍 빠지고. 그래서 그리고 배지량은 뭐 보게 우리가 이제 하루 중에 오전에는 저기 많이 주고요. 배액 시작 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배액 시작이라는 건 한 번에 많이 줄수록 일찍 나오고 한대한 소량, 이건 함수율이지. 이건 소량이라는 뜻은 얘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얘는 같은 광량대로 물을 주는데 얘는 한 번에 많이 주되 턴을 크게 뜨는 얘기고요. 두 번째 거는 한 번에 좀 주되 자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다시 다량 함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물을 왕창 때려주고 천천히 이제 말려버리면은 근권의 함수율이 쭉 떨어지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때 오후에 소량 다해를 줘버리면은 함수율이 안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는 다량 소외 현상을 떠서 우리가 근권의 함수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1회 금액량이 너무 적으면은 점적관과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거 바로 이거예요. 71호 이하로 주게 되면 우리가 관을 따라 물이 들어가죠. 근데 압력이 여기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 물을 윙 들어가서 압력을 탁 치는데 이게 충분히 시간 짧으면은요 이 압력을 채우는 시간이 앞에는 일찍 차는데 뒤쪽은 늦게 차죠. 그러면은 뒤는 물이 적게 들어가고 앞에는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 번 부를 때 상관없어요. 계속 그렇다고 하면 어때요? 편차가 크게 발생하겠죠. 우리가 양액의 편차를, 그러니까 관수량의 편차를 10%를 우리가 허용무차로 봐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10%라는 거는 동시에 물이 들어갔을 때 10%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 땅 하고 A하고 B하고 물이 들어갔어요. 그때 얘가 100이고 얘가 110이야. 그러면 우리가 오차 범위에 들어왔구나 얘기하는데 오차 범위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얘가 앞에가 A고 D가 저쪽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물을 1분을 줘버리면은 압력이 뒤쪽 압력이 어떻게 돼요? 물이 쭉 가면서 압력이 차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물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압력이 뚝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이 안 들어오고 앞에는 압력이 찼으니까 처음부터 물이 들어가겠죠. 그럼 편차가 10%가 아니라 30%, 40%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양액관을 할 때 편차를 10%를 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 10%를 두냐면은 편차가 작으면 돈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편차가 크면은 가격이 싸지죠. 그렇다고 너무 커지면 어때요? 관리가 어렵죠. 편차를 우리가 10%를 우리가 10%를 두는 이유가 10% 범위에서는 야 태극 차이가 뭐가 나겠느냐. 이렇게 사람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밥을 뭐 200g 먹었는데 180 먹은 사람이나 220 먹은 사람이나 건강상의 큰 차이가 없죠. 이것들요. 좀 덜 먹은 분이지 뭐 큰 차이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0%의 차이를 두는 거는 그 정도 차이에서는 아마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량 과수량을 볼게요. 그 다음 표준 과수량이 있는데 아까 코이어 배지가 앞면 대비 크다고 했죠. 한번 볼게요. 내가 20L라고 쳐요. 앞면 10L를 쳐요. 2%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면이에요. 앞면은 10L니까 200ml죠. 그 다음에 코코넛 배지는 400ml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앞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0ml씩 물을 주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드리퍼를 2개 꼽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1리터 배지 2개 꼽았어요. 그러면 내가 100ml씩이면 어떻게 돼요? 2%가 나오죠. 네. 근데 20리터짜리면 어떻게 돼요? 400ml, 그러니까 배지 하나에, 그러니까 드리퍼 하나에 200씩 줘야 2%의 편차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배지가 큰 배지들은 한 번에 물을 엄청 준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내가 200ml 물을 줬어요. 그러면은 아까 앞면 10리터 있잖아요. 포이얼벤이 20리터고요. 그러면은 한 번 주는 물량은 100이고 얘는 200인데 드리퍼 하나당. 그러면은 물량은 그러니까 전체 물량, 하루에 들어가는 물량은 어떨까요? 하루에 들어가는 물량은 똑같다. 거의 차이가 없다. 왜 똑같냐? 아까 얘는 앞면 같은 경우는 100줄에 100cc, 얘는 200줄에 200cc. 누적 공량은 어때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물량은 똑같아요. 반면에 볼게요. 표준가정 3%죠. 그럼 3% 가면은 내가 배지 하나에다가 내포기를 심어놨어요. 드리퍼를 3개 꼽아놨어요. 그러면은 3%면 얼마예요? 3리터잖아요. 300ml잖아요. 드리퍼 하나 100ml 주면 돼요. 아까 얘는 앞면 같은 경우는 드리퍼다 또 얘도 마찬가지로 200씩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몇 포기를 심는 드리퍼의 개수를 얘기할 때 포기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곱미터당 내가 관수 능력을 따져요. 제곱미터당 내가 물을 얼마큼 주고 싶느냐에 따라서 드리퍼의 개수 결정나는데, 그럼 드리퍼의 개수를 늘려주면 무한정 물이 들어가느냐? 뭐가 있어야 돼요? 펌프의 압력과 배관의 두께가 있어야 내가 물을 더 주고 싶으면 더 줄 수가 있어요. 드리퍼를 더 꼽으면 돼요. 근데 내가 펌프의 압력이 안 되고 배관의 두께가 안 되면은 어때요? 드리퍼를 더 꼽는다고 물이 더 들어가나요? 딴 데보다 더 들어갈 수 있어도 내가 전체 물량 맞춰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펌프 압력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배관 두고 와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는 5.5마력 1헥타 정도 움직여라 2,000평 하려면은 펌프가 5.5마력짜리 다단 펌프여야 돼. 반드시. 그럼 다단 펌프 5.5마력은요 200만 넘어. 양수 펌프 5마력은 20만 원. 세우고요. 네, 그렇죠. 2만 원. 그리고 스테인리스가 더 좋아요. 왜냐? 비료기 때문에. 비료는 이게 어때요? 우리가 일단 시간이 지날 때 일반 주처럼 어떻게 해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스테인리스 펌프는 좀 더, 물론 걔가 떨어지지 않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 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료에 강한, 역에 강하니까 아무래도 성능이 좀 더 오랫동안 보존되겠죠. 잠깐 쉬었다가